1년 동안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를 합쳐서 1,750만 원, 월 한 146만 원 정도씩 사용을 하시면 신용카드나 뭐 체크카드는 적게 사용을 하고 소득공제는 최대한 많이 가져갈 수 있는 효과를 이걸 잘해야지 내년에 세금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적어도 더 떼일 수는 없잖아. 최대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짜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마추어들의 내 돈을 불리는 비법 아마내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전편으로 내년에는 진짜 13월의 월급을 최대한 받아보자.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대별로도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일단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공제율하고 공제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신용카드는 사용한 금액의 15%가 공제가 되고요. 그 외에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그다음에 도서, 공연, 박물관 등은 30%, 그리고 전통시장이랑 대중교통 이용부는 40%가 공제됩니다. 공제해준다는 말이 좀 낯설어요. 공제해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해줄게 라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쓰는 것보다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쓰는 게 공제를 많이 해주네요. 책을 살 때나 공연을 볼 때나 박물관을 갈 때 신용카드를 내밀거나 체크카드를 내밀어서 결제하는 거나 상관은 없는 건가요? 상관없어요. 똑같이 30%니까. 뭘로 결제하든 그러면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이왕 30% 공제 받는 거면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죠. 전통시장에서 결제하면 40%예요? 신용카드 소득 공제라고 해서 신용카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다 아우르는 개념으로 이걸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공제 한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많이 쓴 사람 많이 빼주면 당연히 좋지만 정부도 이제 세금을 걷어야 하기 때문에 적정한 공제해주는 한도를 정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이 사람의 급여가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단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300만 원이랑 총급여의 20% 중에서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7천만 원 초과부터 1억 2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250만 원, 총 급여가 1억 2천만 원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200만 원을 공제 한도로 두고 있습니다. 대신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도서, 공연, 박물관 혹은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 100만 원 추가 한도를 더 주고 있어요. 연봉 7천만 원 받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러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7천만 원 이하의 공제 한도를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대부분은 300만 원이랑 총급여 20% 중에 적은 금액이 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00만 원 이상의 공제는 해주지 않는다. 그렇죠. 대신에 전통시장 이런 거는 항목당 추가 100만 원씩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열려있긴 하지만 어쨌든 보편적으로는 이제 300만 원이 한도다. 공제율하고 공제 한도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급여별 공제 한도, 최대 공제를 위한 월 사용액,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그거거든요. 그래야 이걸 잘해야지 내년에 세금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적어도 더 떼일 수는 없잖아. 최대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짜야 됩니다. 7천만 원 안에도 다양한 이제 연봉 구간을 좀 설정해 볼 수 있는데, 일단 3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한번 좀 나눠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1억 이상,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면 각자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은 자신의 연봉에 해당되는 부분을 집중해서 보시고, 아, 나는 연봉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 월 사용액을 가지고 그 지출을 해야지 나중에 최대한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3천만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최소 사용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액 이상을 사용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신 거거든요. 총 급여의 25%예요. 그래서 총 급여 3천만 원이신 분들은 일단 신용카드를 1년 동안 최소 750만 원 이상은 사용하셔야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최소 사용액만큼의 기준을 채우고 나머지 300만 원 한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이제 최대한의 많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 300만 원 한도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셔서 이제 채우시는 게 가장 유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소비는 최소한 적게 하고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전략으로 가자라고 하면 체크카드는 1,000만 원 이상 사용하셔도 1,000만 원까지 사용한 거에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1년 동안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를 합쳐서 1,750만 원. 1년에 월 한 146만 원 정도씩 사용을 하시면 신용카드나 뭐 체크카드는 적게 사용을 하고 소득공제는 최대한 많이 가져갈 수 있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총급여 25%란 750만 원 쓰는 게 뭐 신용카드로만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체크카드로 예를 들어서 750만 원 이상을 썼다라고 해도 소득공제 대상은 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체크카드를 1,000만 원을 썼어요. 그럼 거기서 750만 원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사용 금액은 날려버리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날리는 금액은 어쨌든 공제율이 적은 신용카드를 쓰시는 게 낫잖아요. 날아가는 최소 사용 금액은 신용카드를 쓰고 그 외에 살아남는 금액을 공제율이 큰 체크카드로 쓰자라는 차원인 거죠. 신용카드는 또 전월 사용 금액 뭐 30만 원 이상이어야지 뭐 주유 할인도 되고 뭐 영화 할인도 되고 어느 정도 또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신용카드 좀 써야 될 필요도 있고, 양쪽 측면을 고려했을 때 신용카드는 요 정도 쓰고 그 이상은 이제 체크카드를 쓰는 게 효율적이다. 그리고 나는 그거보다 원래 적게 쓰는데 이걸 쓰라고 강요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기왕 쓰는 거 세금을 좀 더 잘 많이 환급받을 수 있게 하자는 거지, 소비를 극단적으로 아껴 쓰는 분들한테는 소득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 분들은 약간 연말정산에선 다소 토해낼 수도 있지만 1년 동안 내내 아껴 쓰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너일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신용카드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조금 더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왕 써야 할 금액이 있어서 쓸 때 요런 포트폴리오로 하자, 요런 취지입니다. 그죠? 자,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분들이 가장 세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지출 구조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분들은 신용카드 최소 사용액 금액이 1,2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공제 한도가 동일하게 300만 원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사용하실 수 있는 효율적인 금액은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1년 동안 2,250만 원, 그러니까 월 기준으로 약 188만 원 정도 사용하셨을 때 소득공제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봉 7천만 원일 때는 최대한의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할까요? 총급여 7천만 원이신 분들은 신용카드 최소 사용액 금액이 1,7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기 때문에 체크카드 사용하는 이제 가장 적절한 금액도 1,000만 원이시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1년 동안 2,750만 원을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를 사용하셨을 때 최소한으로 돈을 사용하고 최대한으로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소한 사용하고 최대한 많이 받자. 이를 위해서는 이런 지출 구조를 짜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연봉이 1억이다. 1억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굳이 신경 안 써도 약간 마음의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세금 내시기 아까우실 거예요, 이분들도. 일단은 최소 사용 금액 2,500만 원이에요. 공제 한도가 2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체크카드를 최대한으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이제 연봉 7천 이하이신 분들보다 조금 줄어들어요. 834만 원이 이분들이 이제 최대한으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체크카드 사용액이거든요. 1년에 한 3,334만 원 정도 사용을 하시면 최대한의 효과를 보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월로 치면 한 280만 원 정도. 이 전략을 사용할 때 좀 꿀팁 같은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최소 사용액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최소 사용액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요즘 신용카드 혜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일단은 신용카드를 최소 사용액까지는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체크카드는 사용 한도까지만 딱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이신 분들은 딱 1,000만 원까지만. 그 이상은 어차피 사용하셔도 공제 대상이 아니거든요. 1,000만 원까지만 딱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체크카드가 사용 한도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체크카드는 안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최소 사용액도 못 채운다. 신용카드 요즘에 뭐 아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나는 신용카드 안 쓰고 저축을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예 체크카드는 사용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런 분들은 차라리 신용카드 할인 혜택이라든지 그런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의 혜택을 이용하시는 게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 되실 거예요. 연말정산은 쓴 거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고 돌려주는 거니까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어차피 연간으로 아끼는 게 더 크니까 신용카드 막 4, 50만 원으로
한 달 살이 다 되고 이런 분들일 테니까 신용카드를 써서 신용카드가 주는 혜택이라도 받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또 뭐 있을까요? 요즘 맞벌이 부부신 분들도 많잖아요. 각자의 신용카드를 쓰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사람의 신용카드로 사용 금액을 다 모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조금 유리하실 수가 있어요. 이 신용카드 최소 사용액 금액이 총급여 기준으로 들어가니까 그 기준선이 조금 낮아질 수 있게 소득이 더 낮은 분한테 이 신용카드 사용을 몰자라는 게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완전 알짜 정보가 대방출이 된 것 같은 어떤 느낌인데요. 저희가 이걸 왜 연초부터 이렇게 하냐면 1월, 2월, 3월, 3월 매월 이제 현금 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이거 처음에 생각 없이 하다가 나중에 되면 늦을 수가 있으니까 연초부터 이거를 좀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신용카드 사용액 이걸 이제 어떻게 다 하나하나 체크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뱅크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만 등록을 하면은 그 문자로 오잖아요, 상금에. 그게 자동으로 다 들어가요. 이거 보시면 또 우리가 무슨 뱅크샐러드 협찬받은 줄 아시는데 1도 관련 없어요. 내 지출 내용을 정리해주는 어플을 사용하면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연초부터 가능하다. 그리고 손으로 일일이 이렇게 체크 안 해도 좀 더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번 시간 연말정산 실전 준비를 위한 아주 중요한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